예, 그는 어떻게 역사상 최강의 상상력 보유자가 되었을까? 문학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책을 만나게 되는 동기는 참으로 다양한데 제게는 이 책이 그렇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영화로 더 유명합니다. 키팅 선생님, 까르페 디엠,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같은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책 속의 책이라고나 할까요? 그 책 속에 한여름밤의 꿈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극으로 올려지는데 여기서 사단이 발생합니다. 배우를 꿈꾸는 촉망받는 학생 닐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의사를 바라던 아버지와의 진로 갈등 때문이죠. 이러면서 연극이 뭘까?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책 속에 이러한 책이 소개되는 것일까? 셰익스피어의 책은 이렇듯이 강력한 것인가 하는 여러 의미를 던지면서 저는 한여름밤의 꿈을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품 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한마디로 사랑, 그 중에서도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삼각관계도 아닌 사각관계라는 복잡한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A. 허미아, B. 라이센더, C. 헬레나, D. 드미트리우스, 이런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이죠. ABCD 인물 중에서 A. 허미야와 B. 라이센더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드미트리우스 D도 A. 허미야를 좋아합니다. 헬레나 C는 드미트리우스를 좋아하는데 드미트리우스는 또한 헬레나 C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 요소가 더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드라마적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는 이지우스, 즉 허미아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익감을 딸이 사랑하는 비 라이센더가 아니라 드미트리우스를 찍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법, 즉 아테네 법에는 딸은 아버지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역하면 혼자 살거나 수도원에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잘 해결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의 드라마적 장치를 통해서입니다. 네, 바로 요정의 세계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정이 젊은이들의 눈에 사랑의 묘약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고요? 네, 라이센더, 허미아를 사랑하던 그가 갑자기 헬레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드미트리우스 또한 헬레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면하던 헬레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황하기는 허미아, 헬레나 모두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랑의 화살표가 마구마구 흔들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묘약이 약효가 닿으면서 모두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을 꾼 말이죠. 그러면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이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 내 사랑이 진짜 소중한 사랑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허미아와 라이센더가 예쁜 한 쌍이 됩니다. 그리고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가 또 다른 멋진 한 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결혼을 하죠. 해피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덕분입니다. 이 작품 평판은 어떨까요? 네, 사진은 음악가 맨델스존입니다. 그런데 이 책과 음악가 맨델스존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여러분 결혼 행진곡 잘 아시죠? 결혼식 때 빰빰 빠밤빰, 예, 이 결혼 행진곡은 맨델스존이 17살 때 이 작품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작품 평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족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저런 영감을 받아서 저런 멋진 곡을 썼을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이 음악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셰익스피어인데 이 또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400년 전의 작가인데 동시대 작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조지 버나드 쇼의 예언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즐길 수 없는 사랑은 불쌍하다. 그는 수천 명의 유능한 사상가들을 제치고 살아남았으며 앞으로도 수천 명을 더 제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답게 성장하는 기술, 즉 나의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책 속의 보물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제가 찾아낸 보물을 꿈, 사랑,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꿈이냐? 무엇 때문에 꿈이냐? 우선 책 제목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보자. 한여름밤의 꿈이니까 말이죠. 또 작품 속으로 들어가면 시종일관 꿈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꿈은 또 다른 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잠과 꿈, 욕망과 상상력이 펼쳐내는 또 하나의 마법 같은 세계, 이런 평 말이죠. 이것은 작가의 꿈과 등장인물의 꿈이 절묘하게 섞인 것입니다. 꿈은 간절함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속의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에게 지정해준 바로 그 장소에서 난 내일 틀림없이 널 만나게 될 거야. 허미야가 라이샌더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건넨 곳이죠. 이 같은 허미야의 간절함이 없었으면 허미야의 꿈도 없었고 참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꿈꾸는 능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꿈의 종류도 많죠. 잘자 내 꿈꿔, 뭐 이런 꿈도 있고 비전이라는 꿈도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꿈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달리 말하면 사랑학개론입니다. 4가지 사랑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라이샌더와 허미야의 사랑은 지속 가능한 아주 좋은 사랑입니다.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는 짝사랑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헬레나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니까. 피라모스와 디스비는 슬픈 사랑입니다. 둘 다 죽습니다. 디미트리우스와 허미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죠. 각각의 사랑마다 실험과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해결사 역할은 뭐가 했나요? 참사랑이 했습니다.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종국의 메시지도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미야의 사랑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스스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내 짝은 아버지가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허미야는 이런 건 지옥이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사랑을 택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남자 라이샌더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함께 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청이죠. 그래서 요정의 도움으로 이들의 사랑은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사랑도 역시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사랑일 때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요정의 왕 오베론의 말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의 왕 오베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부부도 언제나 참 사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조물주가 만드는 기형은 그들의 자손에겐 없을 거다. 행복이 쭉쭉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참 사랑을 하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행복은 참사랑일 때 가능하다. 참사랑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 또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을 읽다 보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어느 상상의 섬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크리에이티브 아일랜드에 와 있는 것 같죠. 상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또 다른 상상력을 잉태합니다. 이런 성경의 글귀처럼 말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도다. 맨델스존의 경우도 그렇지만 셰익스피어의 창의력은 창조적 모방이 그 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로메우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고서 셰익스피어가 창조적 모방을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 화면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MZ세대, 코로나 등등.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될 거 많지요. 그러나 답은 창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상상력이 있을 때 저러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상상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셰익스피어 작품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나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작업, 즉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꿈은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열심히 꿈을 한번 꾸어보자. 참사랑일 때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은 참사랑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 그리고 창조적 모방이 창의력을 키우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도 실생활에 이러한 개념들을 잘 적용해서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향의 여름밤과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이 생각났습니다. 그중 좋은 문장 한참 떠올렸습니다. 좋은 문장을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저기 있습니다.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서 별 대신에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꿈, 참사랑, 창의력이 대체가 되어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 총총한 꿈, 참사랑, 창의력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답게 성장하는 독서를 지향하는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오늘은 한여름밤의 꿈과 함께하며 꿈, 사랑, 창의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